안녕하세요. 라파의 숲 심야 산책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라파의 숲 안내자 리라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사소하게 즐거웠던 기억, 나를 웃게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도 내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숲에 나가서 아이들과 곤충을 찾는 놀이를 이어나갔는데요. 어떤 아이가 또 돌아다니면서 한 곤충을 찾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찾아볼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왜 몰라요? 선생님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다 알잖아요. 이래서 제가 아니야,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게 음, 깜찍해서 또 저를 웃게 만드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혹은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그 기억들을 쌓아나가는 게 우리의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민감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정어휘라는 책의 일부를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사연이 들어온 게 없었고, 어떤 사연을 이야기할까,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초민감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그거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민감자는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줄임말로 HSP라고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초민감자라는 건 어떤 진단을 받는 병명이거나 아니면 신경학적인 장애로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격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레인 아론 박사님께서 이거를 찾으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사가 당신은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면 You're highly sensitiv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내가 과하게 민감하다고 싶어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꼭 그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 있는 연구부터 해서 쭉 살펴보았을 때 여러 가지 그 초민 감자의 특성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 너무 예민해. 너 너무 생각이 많아. 왜 이렇게 너는 시끄러운데 싫어해? 혹은 너 진짜 냄새에 예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면 아마 초민감자에 가까우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는 게 또 잘못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알레인 프로인드라는 분이 유튜브에 강의하신 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그 외에 다른 자료들도 봐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과하게 예민한 친구들이랑 같이 어떤 놀이터를 가거나 이러면 그 친구들은 쭉 살펴봅니다. 누가 뭘 하고 어떤 걸 가지고 놀고 있고 저게 어떤 모양이고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그냥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어, 반응적이지 않고 충동적일 수도 있고 호기심이 생기는 게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살펴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해봐. 이런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맞는 방법으로 해야 돼. 이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고 반응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HSP 초민감자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래요. 동물들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모든 종을 다 봤을 때 모든 종의 한 20% 정도가 아마도 이 초민감자의 성향이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어, 예시로 들었던 그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트랩이 설치됐을 때 80% 정도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러면서 막 다가간대요. 근데 20% 정도는 그냥 지켜본대요. 뭔가 잘못됐다. 이거 뭔가 새로운 게 생겼는데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 있는 거예요. 크게 이 초민감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가지 특성을 얘기해요. DOES로 나눠 놓는데요. D는 Depth of Processing이라고 그래서 깊게 정보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 밤새 생각하고 내가 직장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밤에 계속 떠오르고 뭔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도 곱씹어보고 혹은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overstimulated, overaroused라고 하는데 그 앞에 easily가 붙어요. 그러니까 쉽게 과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언제 그러냐면은 이 안전벨트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저한테. 안전벨트 딱 맸는데 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거든요. 까슬까슬함이 어제보다 심해.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각이 느껴지면 저 그때부터 이 쇄골에 닿는 감각이 너무 불편해서 안전벨트를 자꾸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그 외에도 시각적인 정보를 매우 세밀하게 처리해요. 사람이 80%로 시각에 의존해서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초민감자들은 이 시각적 정보가 매우 예민해서 항상 과하게 모든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소진이 되겠습니까? 그냥 매일을 살아가는 것뿐인데 눈에 어떤 빛이 주어지는 거, 색깔, 모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주변 모든 것들이 자극이 된다면 그게 되게 피곤하겠죠. 세 번째 E는 emotionally reactive 아니면 empathy라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공감 능력이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초민감자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알아차려요. 저 사람 표정이 조금 변했네?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기 쉽고요. 그런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공감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인데 그게 마치 내 일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좀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해소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저도 이게 되게 심한 사람이었어서 근데 저는 상담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상담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이래서 그 상담 끝나고 나서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저한테 필요하거든요. 제가 처음 상담했을 1년 차 때 그게 조절이 잘 안 됐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해소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저도 그 마음의 공간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과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저만의 어떤 창구가 생겼거든요. 그런 나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초민감자한테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S는 sensitive to subtle stimuli 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미묘한 자극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걸 되게 예민한 사람. 저는 이게 되게 강점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회적 상황에서도 이게 강점인 게 다른 사람의 달라진 거를 잘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어제랑 좀 다른 립스틱을 발랐는데? 이런 색깔 같은 거를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좀 호의적으로 말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거는 감각적으로 되게 예술적인 걸 잘 느끼기도 하고, 또 자연의 변화, 이런 거에 또 민감한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이 저의 삶을 되게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지금 초민감자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설명하시기로는 과하게 자극을 받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은 참 큰 장점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근데 이게
항상 어떤 성격에는 어려움만 있지도 않고 강점만 있지도 않아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져서 내가 어떻게 그 성격을 다루느냐가 더 강점으로 가는지 아니면 더 어려운 길로 가는지 그거에 영향을 줍니다. 그 연구를 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어릴 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 가족 관계에서 있었던 스트레스가 나중에 어떤 정서적인 행동적인 어려움과 연결이 되느냐 이거를 연구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향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초민 감자와 초민 감자가 아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게 정신건강, 어떤 행동적 어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렇게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초민 감자들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족 관계에 있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더 많은 이점들이 있어요. 반대로 초민 감자들이 좀 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었고 어렸을 때 어려운 경험들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행동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더 큽니다. 그 20%의 사람들로 봤을 때는 상관관계의 대각선이 매우 가파른데 80%의 그 민감자가 아닌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상관관계가 완만한 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다뤄 나가야 될까?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특성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먼저 이해하기. 내가 실제로 이런 초민감성과 관련된 성향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일레나 아론 선생님께서 올려놓은 그 테스트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체크리스트들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나랑 이 성향이 비슷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의 삶과 엮어서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성격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힘들었구나. 이거를 이해하다 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게 쉬워지거든요.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 내가 힘들었던 경험, 혹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했던 그 경험들과 이 성향을 함께 연결시켜 보면서 아하, 내가 날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적인 그 순간들이 그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언제 예민한지 한번 생각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빛이 들어오면 내가 잠을 못 자고 나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불편하고 친구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 내가 힘들고 이런 내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민한 부분을 어떻게 개입하고 차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또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면 돼요. 내가 편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가 과도하게 자극이 됐을 때, 내가 예민할 때 뭘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게 저를 좀 고요하게 만들고 또 저를 잠잠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요. 특히 저는 자연과 연결되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가 과하게 자극에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너무 여러 정보를 보고 그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공간에서 많은 것들을 접하니까 자극을 받아서 소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에 있는 자극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는 자극이에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데 그 오감을 자극하는 게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차분하게 만들고 더 이 시간에 집중하게 만드는 자극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과한 생각, 과하게 자극받은 나의 여러 가지 감각들을 잠재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에
나의 생각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연과 친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이에게는 요가, 어떤 이에게는 멍 때리기, 어떤 이에게는 운동하기, 모두가 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은 몇 살이건 상관없이 어떤 방법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초민감자로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 여러 가지 개입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민감자로서의 강점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겠죠. 사람은 한번 정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학적인 것들, 어떤 식으로 생각이 연결되고 감각이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야기했던 거를 한번 곱씹어보면서 나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감정 어휘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제가 이 책 참 좋아합니다. 유성경 작가님이 지으셨고요. 오늘은 작가의 말, 맨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초민감자들 혹은 초민감자가 아니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 감정에 알맞은 어휘를 붙여주는 일. 마음이 귀를 잃고는 한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나아가 이런 생각으로 괴로운 이도 있을 것이다.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우리가 살면서 몇 번쯤이고 자문하는 앞서의 질문들은 사실상 감정에 대한 물음이다. 내 마음이 어때? 라는 질문보다 내 감정이 어때? 라고 묻는다면 희미하게나마 가닥을 잡는다. 그러나 쉽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깊숙이 파묻고 이성이라는 널빤지로 못을 쳐놓고 살았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버려야 한다고까지 세뇌받았다. 감정은 숨기고 다스리고 제어해야 할 작은 악마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러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자기 삶의 나침반이다. 자신의 감정을 좋다, 싫다, 나쁘다 정도로 뭉뚱그리지 않고 기쁨, 슬픔, 분노, 증오, 불안, 기대, 신뢰, 놀람 등으로 구별하고 그에 알맞은 어휘를 붙여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후련해진다. 나아가 나침반이 되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 각각의 감정은 내 인생의 징후이며 각기 다른 해석과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가렵다와 간지럽다를 구분하지 못하겠노라 했던 지인이 있었다. 간지럼이 뭔지 모르냐고 물었더니 아는데 그게 가려움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긁고 싶으면 가려움이고 웃기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면 간지럼이라고 답했던 것 같다. 간지럼을 타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딱히 맞는 답은 아니었다. 그런데 만약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간지럼을 타는 사람을 박박 긁어주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가렵다는 사람한테 간지럼을 태우면 어떻게 될까? 감정에 있어 대표적으로 슬픔과 분노가 그러하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속이고 왜곡한다. 여기에서 크고 작은 고통이 생겨나고 마음이 갈 길을 잃어버린다. 감정에는 선도 악도 없다. 옳고 그름 역시 없으며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마음의 고통은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생생하게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부정하는 데서 생겨난다. 인간의 감정은 복잡해서 같은 일을 겪는다고 모든 이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일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한꺼번에 느끼기도 한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은 결국 감정이 전부라는 것이다. 그런데 감정은 당장은 시그널이나 기호일 뿐이라 해독이 필요하다. 나는 행복을 감정이라기보다 태도에 가깝다고 여기는 편인데 감정 어휘를 알맞게 표현하는 방식이 행복이라는 태도를 짓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 슬픔, 분노, 증오, 불안, 기대, 신뢰, 놀람 등을 느끼는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지하고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삶의 파도를 예측할 수 있고 믿을 수 없게도 가뿐하게 올라타 즐길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초민감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오르고 감각이 떠오르고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맞은 이름을 붙여주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요동치는 이 마음을, 이 감각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조금 더 내가 나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자비로워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로 둘러싸인 항상 자극이 되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